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빛의 유동을 가지고 고체 표면에 있는 쌀쌀들을 어떻게 리무브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앉아있는 저희 박사과정 김예원 학생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캐나다 요크대학의 이제 알리다 나밀펄즈 교수의 연구보로 가고 국제공동연구로 현재 진행 중인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요약을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실은 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주로 실험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가상유동 현상에 대해서 실험적인 측정 기법도 개발을 하고 복잡한 현상들에 대한 물리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버블리 플로우나 또는 하이플레이건 플로우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최근 저희가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관심을 또 가지게 된 게 드럼렛 관점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보통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드럼렛을 한 연구들이 어떤 펑셔널 서피스를 가지고, 펑셔널 서피스라고 하면 이제 표면의 웨터빌리티라든지 아니면 표면의 거칠기 정도를 바꿨을 때 거기에 임팩트하는 드럼렛이 어떠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주로 많은 이슈들이 되어왔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떤 그러한 기능성 표면을 적용하기 어려운 또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체 표면이 있을 때 그 위에 존재하는 단일 액적을 시작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다수의 액적까지 복잡한 형상, 또는 액적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스피리컬 쉐입을 가지고 있는 액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어링 플로어가 오게 되면 프레셔 그레디언트나 항력 또는 서피스 텐션 어디전 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액적과 이제 표면 사이의 비스코시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상들, 힘들이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쉐입도 복잡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필름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과연 그런 것들을 리무브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리무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더 알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게 이제 저희가 동기를 저희가 나름대로 하게 되었고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행기 날개에 이런 라인타이스팅으로 비행기가 시작한 사례는 보고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캐나다, 러시아 저쪽 위쪽에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는 오일 세퍼레이션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점점 더 문제가 되겠지만, 미세먼지와 같이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런 서비스 클리닝 문제 관점, 또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터바인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바이싱 문제, 또는 이제 드럼렛 문제, 또는 드럼렛이 어떤 서비스 컨테미네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드럼렛을 리무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퓨얼셀에서도 워터 매니지먼트가 이제 상당히 퓨얼셀 퍼포먼스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런 서로 다른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단순하게 이런 유착각적으로 되게 단순한 지오메트리 문제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면 되게 복잡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꽤 많은 연구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것들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 보시면 되게 단편적인 스냅샷만을 타겟으로 해서 연구가 되었다는 걸 잘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드럼렛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크리티컬 조건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럼렛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관심이 없는 연구입니다. 언제 어느 속도 조건에서 드럼렛이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경계층 유동 내에서 존재하는 드럼렛을 이제 만들었을 때 드럼렛이 이렇게 있다가 시작하면 이제 경계층에 인터랙션을 해서 이제 드럼렛이 항상이 디폼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드럼렛의 높이 H를 기준으로 하는 레놀드 넘버, 그 다음에 드럼렛으로 들어가는 경계층의 두께 델타를 기준으로 한 R이 델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위쪽에 선의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드럼렛이 럼백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영역이고요. 요 아래쪽은 이제 드럼렛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들어오는 경계층을 기준으로 하는 레놀드 넘버가 증가함에 따라서 드럼렛이 움직이는 드럼렛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레놀드 넘버가 이제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요런 문제에서는 요 표면하고 드럼렛이 가지고 있는 비스코스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보다는 이 유동이 가지고 가는 프레셔 드랙 때문에 움직이는 게 이제 더 크다는 걸,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드럼렛 사이즈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물론 이제 드럼렛이 이제 워낙에 비스코스한 드럼렛을 쓰게 되면 좀 다른 영향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테플론, PMMA, 테플론, 슈퍼하이드로틱 서피스 등 여러 가지 표면에서 액적을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때 크리티컬 벨로시티, 이 액적을 움직이게 시작한 그때 시작하는 공기의 속도를 이제 이 드럼넷의 베이스 랭스 나누기 드럼넷에 보시는 2차원 면적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크리티컬 벨로시티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이스 랭스는 결국 요 베이스 랭스는 이 드럼넷이 움직일 때 앞쪽에 어드밴싱 컨택 앵글, 뒤쪽에 리스팅 컨택 앵글로 차로 만들어지는 어디전 서비스 텐션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제 어디전 폴스의 비례를 하게 될 것이고, 요 면적은 결국 요 드럼넷이 바람 때문에 받는 합력, 드라이빙 폴스에 대해서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거의 B로 이제 크리티컬 벨로시티가 증가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건입니다. 또는 드럼넷이 하나가 아니라 드럼넷을 이렇게 어레인지먼트를 만들어서 다수의 드럼넷이 거리도 바꿔가고 그다음에 패턴도 바꿔봤을 때 최속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드럼들이 움직이는 크리티컬 벨로시티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었죠. 그래서 주로 결론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레인지먼트나 이런 디퍼런스에 따라서 크리티컬 속도도 달라지더라 라는 것은 이제 그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는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이제 사실은 되기는 하죠. 근데 아까 정지되어 있는 드럼넷을 시작을 해서 유석 시어링 플로우를 인가를 하고 드럼넷이 디폼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쭉 리모벌 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픽처를 보는 연구들은 없고, 실제로는 다른 연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감싸진 면을 만들어 놓고 시린지 펌프 드럼넷을 만들어서 각도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드럼넷의 형상들이 바뀌면서 그걸 이제 캐필러리 넘버랑 이 왼쪽 Y축은 이제 이 액적이 가지고 있는 컨택 앵글 값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캐필러리 넘버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스코시티랑 서프 텐션의 비에 따라서 각각의 레짐에서 각각의 다른 형태의 드럼넷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동을 하더라라는 얘기가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로 이런 경계층 유동 내에서 존재하는 경계층 두께를 보시면 거의 두께랑 거의 컴페어러블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액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는 결국 다양한 서피스 위에서 이런 드럼넷을 움직이는 것을 해보니 결국은 캐필러리 넘버, 그러니까 이 어디전 폴스를 관장하는 캐필러리 넘버가 속도의 제곱의 차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U 어택은 결국 여기 있는 드럼넷에서 오는 속도의 제곱이고요. U 인스피언트는 요 앞쪽에서, 그러니까 드럼넷 바로 앞쪽에서 이제 재는 속도입니다. 결국 풀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속도의 제곱이니까 에너지를 얘기하고, 키네틱 에너지의 차가 결국 어디전 폴스랑 인터랙션을 해서 결국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시 이것도 밀접학을 잘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로 내용이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네이처 피직스에 퍼블리케이션이 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힘들이 대부분 이 드럼넷이 작용하는 힘을 재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저걸 힘 자체도 워낙 크게 작고 움직이는 상태의 다이나믹 컨디션에서 힘을 재야 되기, 언스테디한 힘을 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드럼넷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드럼넷을 정지시켜 놓고 밑에 있는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고 그걸 리니어하게 스테이지를 당겼습니다. 드럼넷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판을 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로 이제 캐피러리 튜브를 밀면서 만들어지는 그 변이를 가지고 힘을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메인 이슈에 가장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전개를 했는데, 보면 이겁니다. 이제 스태틱 상태에서 드럼넷이 움직이지 않을 상태에서의 어디전 폴스랑 드럼넷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났을 때 어디전 폴스가 다르다라는 이제 다를 건데 어떻게 다를 거냐라는 이제 의문을 던지게 했는데, 실제로 이 논문에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힘을 쟀다고 했는데 파란색이 힘을 잰 겁니다. 잰 힘이고, 이 빨간색이 어디전 폴스를 요 모델식을 집어넣어서 모델로 만든 건데, 이때 모델 상수값을 컨스탄트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드럼넷이 움직이기 전후로 어디전 폴스가 코에피션트가 안 바뀐다는 과정을 여전히 적용을 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럼넷이 움직이고 나면 이 힘 잰 값하고 실제로 컨스탄트로 어디전 폴스 코에피션트를 가정했을 때랑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미에 다시 한번 이 논문의 결과와 저희 결과를 비교를 한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목적은 앞에 리뷰를 몇 가지 해드렸지만 결국은 리무벌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언제 움직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언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리무벌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가장 프랙티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유동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시공간에 따라서 액셀러레이션 하는 에어플로우를 이제 플레이트 위에 존재하는 드럼넷에 인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럼넷을 움직이기 전으로 다 짓고, 그 다음에 드럼넷 무브먼트의 레짐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디전 폴스 관점에 중점을 두고 흰 모델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실험 장비고요. 이게 뭐 윈턴을 위해 테스트 플레이트 만들어 놓고 이제 주로 하이스피드 카메라로 드럼렛 모션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좀 과정을 배력을 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으면 플레이트 사이에 떨어진 이니셜 드럼렛의 이니셜 위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따라서도 저희가 프리스팅을 가속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게 0에서 시작하는 속도의 가속도도 변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플레이트 정도도 PET, PTF 여기 숫자는 이제 스태틱 컨택입니다. 이게 완전히 하이드로필릭하거나 완전히 하이드로포빅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게 실제로 완전히 하이드로포빅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놓자마자 드럼렛이 다 무효가 될 거기 때문에 또는 슈퍼 하이드로필릭인 경우에는 필름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드럼렛의 다이내믹스를 본다는 관점 하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70도와 100도를 가지고 스태틱 컨택형을 가지고 있는 조건을 했고요. 그래서 토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플레이트가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잰 속도가 하얀색이고요. 여기서 이게 검은색이고 여기서 잰 게 플레이트 위 디벨롭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잰 게 이제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니어하게 가속하는 프리스트림을 저희가 인가를 했고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면 각각의 경우를 이제 저희가 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짐을 몇 가지 나눠봤는데 방금 이건 이제 제일 빨리 이제 완벽하게 리무벌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거는 특이하게도 새틀라이트 드랍을 포기하는데 절대로 리무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메인 드럼렛이 트랍돼서 이제 앞쪽에 전시하게 되죠. 요 0이 이제 아까 리딩 엣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S0를 뒤에 놔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컴플리트한 리무벌을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PET인 경우에 드럼렛 볼륨을 이 정도로 했을 때 가속도가 제일 큰 경우 그냥 이제 드럼렛이 앞으로 갑니다. 이제 뒤로 가는 새틀라이트 드랍을 떨어지게 되고 그 이제 결국에는 새틀라이트 드랍을 리무벌이 결국은 되지만 결국 마더 드럼렛은 이제 리무벌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요 이제 아까 나중에 얘기했던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위치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 기점을 이 이니셜 포지션을 기점으로 해서 드럼렛이 컴플리트하게 리무벌이 되냐 아니면 이제 업스트림으로 가서 이제 컨파인먼트 이펙트가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 이쪽에 있으면 새틀라이트 드랍은 리무벌이 되지만 본인 자체는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건은 이 유니폼 플로우가 플레이트 위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경계층을 형성을 하는데 저희가 엑셀러레이팅하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 PIV로 잰 바운더리 이퀘이션을 가지고 바운더리 프로파일을 가지고 나베스토스 이퀘이션에 집어넣어서 적분을 해서 이제 압력 분포를 잘 구해보면 요 아까 제가 앞에 보였던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그 근방으로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바뀌는 유동입니다. 에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다가 페이버럴하게 바뀌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요 안에 드럼렛이 있는 경우는 드럼렛이 트랩이 돼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앞쪽으로 업스트림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거를 레짐을 다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했을 때 드럼렛이 다운스트림을 가는지 업스트림을 가는지 새틀라이트 드랍을 만들어내는지 그 세 개. 그 다음에 컴플리트하게 리무벌이 되는 경우 파셜하게 리무벌이 되고 자기 본인은 이제 앞쪽에서 오슬레이팅하고 이제 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보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레짐을 나눠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 압력 구배 때문에 결국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 압력 쪽 되면 이 앞쪽에서 이제 드럼렛이 컨파인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것들을 같이 나눈 레짐을 비교를 해드리면 이제 각각 이런 조건에서 드럼렛이 컴플리트하게 리무벌이 된다든지 아니면 새틀라이트 드랍이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그거 떨어진 드럼만 이제 리무벌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정리를 한번 다 모아보면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PET, 그러니까 약간 하이드로필릭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표면 위에서 각각의 세 가지 엑셀러레이션 또는 볼륨에 대해서 첫 번째 그래프는 이니셜 드럼렛이 위치한 이니셜 위치 대비 드럼렛의 볼륨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A는 완전히 리무벌이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여기 B 같은 경우는 멀티플 새틀라이트 드랍이 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다 리무벌이 되는 경우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C는 컴플리트하게 리무벌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X0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보시면 요 두 개를 잘 보시면 엑셀러레이션은 대비 X0를 그리든
이니셜 드럼넷이 가지고 있는 볼륨 대비 X제로를 가지든 그 크리티컬 X제로가 거의 변치 않고 이 맵의 형상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 PET인 경우에, 그러니까 약간 하이드로필릭한 서피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피스 경우에는 X0, 결국은 이제 X0가 이 드랍이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때문에 만들어지는 블랙홀스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드랍넷의 리무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조금 스태틱 컨택을 100도가 되는 PTF의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레진 B는 관찰이 되지 않고 완전히 그러니까 전체 세틀라이트 드랍 없이 자기 자신이 그냥 쭉 밀려나가서 리무버를 되거나 또는 이제 파셜 리무버를 하고, 그러니까 세틀라이트 드랍만 리무버이 되고 자기 자신은 이제 남는 그 두 가지만 이제 관찰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니셜 드랍넷의 볼륨과 초기 위치와 이제 가속도를 레짐에 따라서 나눠보면 이제 이게 크리티컬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크리티컬 위치가 이제 당연히 이제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X0가 조금 더 이제 앞쪽으로 당겨졌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드럼넷의 볼륨하고 또 엑셀러레이션의 효과가 PET 경우보다는 조금은 더 드럼넷의 무브먼트에 리무버 레짐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같이 비교해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똑같은 그래프고요. PET인 경우에, PTF인 경우에 볼륨과 드럼넷의 이니셜 초기 위치를 각 레짐별로 이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점선이 똑같은 위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티컬한 X0가 리무버를 위한 크리티컬 X입니다. 거기에 움직이는 것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엑셀러레이션하고 드럼넷의 엑셀러레이션 하기 위한 유동이 가지고 있는 엑셀러레이션 값하고 X제로 마찬가지로 해봐도 동일한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건 저거 레진들이 저렇게 나뉠 때 이제 어쨌든 저희가 리무버랑 관점에서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드럼넷을 완전히 아까 저희가 나눴던 뭐 컴플리트한 리무버, 그다음에 세틀라이트 드랍을 떨어뜨리는 거 또는 업스트림으로 가서 이렇게 리무버이 되지 않는 조건을 나눴는데 그 복잡한 경우는 다 빼고 세틀라이트 드랍 없이 홀 드랍 상태로 다운스트림으로 움직여서 리무버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고요. 여기에 세타가 파란색이 어드밴싱 컨택 앵글이고 빨간색이 리시딩 컨택 앵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지 않다가 어드밴싱 컨택 앵글이 증가하고 리시딩 컨택 앵글이 감소하면서 이게 핑크색 라인이 크리티컬 포인트니까 드럼넷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레짐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거 동시에 이 드럼넷이 지금 보시는 이 단면적인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에스펙트가 똑같이 이제 컨택 앵글이 안 바뀌면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다음에 컨택 앵글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어떻게 앵글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이제 감소를 하다가 약간의 타임 딜레이를 두고 요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더 지나가서 미니멈 에스펙트 레이시오 포인트를 찍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약간 쉐입이 약간 다르죠.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더 작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포인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컨택 앵글이 시간에 따라서 어드밴싱 컨택 앵글, 리시딩 컨택 앵글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기울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한번 꺾이죠, 그죠? 기울기가 꺾이는 지점이 요 미니멈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가지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더 진행돼서 결국에는 일정한 어드밴싱 컨택 앵글은 이제 일정하게 되는 이쪽의 컨택 앵글 일정하게 되는 영역이 지점이 나오고 리시딩 컨택 앵글은 이제 점점 저희가 측정 가능한 지점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제 리무버이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똑같이 다 정리를 해보면 이게 PET 경우고 이게 PTF 경우입니다. 가속도가 10부터 6, 그러니까 프리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가속도 값입니다. 그 값에 따라서 각각 다 파란색은 어드밴스 컨택 앵글이고요, 빨간색은 리스팅 컨택 앵글, 검은색은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다 구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분홍색은 드럼넷이 움직이기 시작한 크리티컬 포인트고, 검은색 점선은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드럼넷의 단면이 가지고 있는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미니멈이 되는 조건, 그 영역을 얘기한다. 가속도가 감소를 함에 따라서 그 타임 딜레이가 점점 더 명확하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어차피 가속도가 작다는 것은 이제 블랙박스가 작기 때문에 그 힘이 작아서 이제 차이 나오는 명확해지는 타임 딜레이고요. 모든 공이 다 그런 역할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PET랑 PTF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기본이 두 서피스가 가지고 있는 스태틱 컨택 앵글이 70도랑 100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힘을 계산한 거에서 보여줄 수도 있듯이
이런 어디전 폴스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 컬텍 앵글의 차이에서 나오는 어디전 폴스가 PTF인 경우 조금 작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드럼에서 볼륨을 20마이크로미터로 늘렸을 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에스펙트 레이쇼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 그래프, 요 벨로시티 이제 드럼렛이 움직이는 벨로시티.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기준으로 요 파란 모든 그래프에서 드럼렛이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속도가 커지는 구간이 결국은 에스펙트 레이쇼가 미니멈이 되는 구간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럼렛이 큰 경우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그걸 똑같이 저희가 계속 에스펙트 레이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에스펙트 레이쇼가 이제 이런 드럼렛의 다이나믹스를 움직이고 있는 다이나믹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는 데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드럼렛의 움직일 때 가속도도 똑같이 이제 PET, PTF의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드럼렛 쉐입 관점에서 동일하게 이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모든 관찰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용하는 드랙 폴스랑 어디전 폴스, 컬텍 앵글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비스코스 폴스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다른 두 힘에 비해서 오더록 매그니티드가 워낙에 작아서 실제로는 무시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루브리케이션 티어리도 적용해서 이제 비스코스 폴스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F=MA를 하면 결국 요 세 힘이 작용을 하고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아까 인트로에서 얘기했듯이 요 K 값입니다. 어디전 폴스 코에피션트가 드럼렛이 움직이기 전으로 어떻게 과연 바뀔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어서 K를 미지수로 두고 이제 힘 운동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문제가 이제 CD입니다. CD도 정지되어 있는 드럼렛에서 가는 CD는 잘 계산이 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드럼렛에 대한 CD는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트러치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그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찾은 게 꼭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캐나다 그룹에서 다양한 서비스에서 CD를 재긴 재는데 보시면 스캐터링이 워낙에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한 제너럴한 롤을 찾기는 힘든데, 그다음에 여기 클립트 책을 보면 여기 잘 보시면 이거는 프리드럼렛입니다. 드럼렛을 떨어뜨렸을 때 CD 값입니다. 요 선이 요 선. 그래서 요거랑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뭐 오도도 비슷하고 트렌드도 딱 저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량적인 값을 찾기는 어렵고, 그래도 이제 제가 가용한 어벨러블한 데이터가 CD 값이 5밖에 없어서 CD는 여기서 차용을 해서 집어넣고 저희가 K 값을 마지막으로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펙트 레이쇼가 찾아낸 게 증가함에 따라서 어디전 폴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경우에 어디전 폴스 K 값, 어디전 폴스 코에피션트가 계속 감소한다는 거죠. 컨스탄트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전부 다 스태틱 조건, 다이나믹 조건 다 컨스탄트 값으로 놓고 다 해석을 하고, 실제로도 대부분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티어리티컬 어널리시스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생각이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더 모델링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럼렛이 큰 경우에도 드럼렛이 움직이면 에스펙트 레이쇼가 증가하면서 K 값은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정지되어 있는 경우, 특이하게도 정지되어 있는 경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디전 코에피션트는 에스펙트 레이쇼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이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경사진 면에서 떨어지는 거, 이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K 값이 역전이 이제 에스펙트 레이쇼 반비례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이거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아까 파란색이 이제 실제로 힘을 쟀다는 거고, 빨간색이 K 값을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1로 두고 계산한 겁니다. 근데 얘들 특이하게 보면 잰 게 K를 컨스탄트 둔 것보다 위입니다. 위. 그러니까 어디전 폴스가 더 크게 나왔죠. 우리랑 반대입니다. 완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얘네들은 드럼렛을 놓고 스테이지를 등속 운동으로 움직인 거고, 저희가 실험을 한 거는 액셀러레이팅 플로우가 공간에 대해서 디벨롭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등속 운동을 만족할 수 없는 게 저희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이로 나오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저희는 드럼렛 하나에 대해서 하고 있고, 드럼렛 서피스도 제어를 하지도 않았고, 서피스도 여전히 럭핀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갈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영향들, 예를 들면 진짜로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성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낮은 온도 조건에서도 이런 드럼렛 무브먼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럼렛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기회를 잘 주시면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